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용사와 부사 파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 문법 문제가 나오면 빈칸이 주어지고 그 빈칸에 형용사가 들어갈지 부사가 들어갈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보통 감으로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뭐하게로 해석되면 부사가 들어갈 거고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가 들어갈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게 풀리진 않아요. 특히 뭐뭐하게로 해석되면 모두가 부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히 그 원리를, 그 본질을 파악해서 형용사 부사 문제는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러면 문장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마주할 수 있어요. You look nice 아니면 nicely 혹은 He kept the room neat 혹은 neatly. 이 nice, nicely, neat, neatly 중에 골라라 라는 문제를 마주할 수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 거냐면 look 동사는 감각 동사니까 보호가 필요해. 그래서 형용사가 들어갈 거야. 그래서 nice라는 형용사를 선택하고 capt는 오형식 동사니까 보호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이 보호도 형용사니까 neat가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제가 방금 감각 동사라는 용어를 썼고 오형식 동사라는 용어를 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동사는 무조건 형용사만 쓰이고 이 동사는 무조건 neat, 형용사만 쓰인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실 거예요. 그런데 100% 형용사가 쓰이진 않습니다. 즉, 각 동사마다 쓰여지는 수식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두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He made the kite free. He made the kite freely. 이 두 문장이 있으면 지금 made라는 동사가 같죠. 같은 동사인데 뒤에 형용사가 오는지 부사가 오는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한 문장만 맞을까요? 아닙니다. 문맥에 따라서 둘 다 되기 때문에 이때는 원리를 생각해서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자, 만약에 첫 번째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봅시다. He made the kite free 라고 해서 형용사가 나왔으면 자, free라는 형용사가 나왔으면 보어이기 때문에 the kite랑 동급이 됩니다. 그래서 연이 자유롭다 라는 걸 의미해서 연의 실을 끊어서 자유롭게 날려보냈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즉, 연이 자유롭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freely라는 부사를 썼으면 그가 자유자재로 연을 만드는 거예요. 즉, 이 부사는 동사랑 연결되는 거죠. 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가 자유롭게 만들었다. 즉, 이 동사와 연결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중요한 건 형용사냐 부사냐를 선택할 땐 동사의 종류를 보는 게 아니라 문맥을 보는 거예요. 문맥을 본다는 것도 결국 해석 싸움이라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형용사와 부사가 바로 수식어죠. 그러면 이 수식어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건데 바로 첫 번째로 형용사가 있고 두 번째로 부사가 있는 겁니다. 자, 형용사는 A라고 쓸게요. 형용사는 뭘 수식하나요? 보통 명사를 수식하죠. 이 명사를 형용사는 앞에서 수식할 수도 있고 뒤에서부터 수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부사는 AD라고 쓸게요. 이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동사나 다른 수식어,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게 됩니다. 이 부사도 앞에서 수식할 수도 있고 뒤에서 수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보통 문법 문제에서 이 명사를 수식하는 거냐 동사나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는 거냐 라고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두 번째입니다. 자, 형용사의 역할은 첫 번째로 명사를 수식하고 두 번째로는 보어 역할을 하는데요. 자, 저번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형용사의 명사 수식과 보어 역할은 앞으로 자주자주 나올 거고 문법 문제를 풀 때 많이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명사 수식, 보어 역할 이 두 가지의 형용사 역할은 꼭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형용사의 두 번째 역할인 보어 역할을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자, 보어라는 것 자체가 equal, 같다는 거죠. 그 보어의 종류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격 보어이고요. 두 번째는 목적격 보어입니다. 자, 그럼 보어가 equal이라는 뜻이니까 주격 보어는 주어와 같은 형용사를 말하는 거일 거고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와 같은 형용사를 말하는 거겠죠. 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문장에서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그 뒤에 주격 보어가 온다. 즉, 주어와 같은 주격 보어가 온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시 문장을 들어볼게요.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The man seems happy. The man seems happy라는 문장이 있으면 지금 happy가 형용사죠. 형용사면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이 happy가 앞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보어 역할을 했다는 건데 이 happy는 seems라는 동사가 여기 있고 주어가 the man이기 때문에 the man과 happy가 같은 거예요. 즉, 그 남자는 해피한 상태인 거죠. 아시겠나요? 이걸 주격 보어라고 하고 목적격 보어는 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그 뒤에 목적어가 있을 때 목적어 뒤에 그 목적어와 같은 목적격 보어가 오는 걸 말합니다. 자, 이것도 예시 문장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The man kept the room neat. neat라는 형용사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neat가 앞에 있는 명사나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죠. 자, 만약에 the neat room이라고 하면 형용사가 뒤에 있는 room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지만 the room neat라는 어순으로 나왔을 땐 이 구조는 수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하는 거냐? 바로 보어 역할을 한 건데 동사는 지금 여기 있죠. 동사는 여기 있는데 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 the room과 neat가 같은 상태인 걸 의미하죠. neat가 깔끔하게 라는 뜻이니까 방이 깔끔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목적격 보어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형용사가 보어 역할을 한다는 건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보통 부사랑 형용사 문제를 물을 때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냐 다른 걸 수식하냐를 묻는 문제도 있긴 하지만 더 많이 묻는 문제는 다른 걸 수식하는지 보어 역할을 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She turned the handle slow 아니면 slowly. She turned the handle 뒤에 slow라는 형용사가 와야 되냐 slowly라는 부사가 와야 되냐를 묻는 문제인데 만약에 형용사가 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형용사가 왔으면 앞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인 보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the handle이라는 목적어와 slow가 같은 상태인 거죠. 즉, 그녀가 그 핸들, 즉 손잡이를 느리게 바꾼 거예요. 즉, 행동이 느린 게 아니라 손잡이를 느리게 만든 겁니다. 느린 손잡이로 바꾼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slowly라는 부사가 왔으면 동사를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그녀가 그 손잡이를 천천히 돌린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에 형용사가 오느냐 부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주목해야 되냐? 바로 문맥상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운지 그 의미를 해석해서 답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형용사 부사 문제가 나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 부사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단계로 형용사 부사 앞에 혹은 뒤에 어떤 걸 수식하는지, 즉 무엇을 수식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겠고 명사 이외에 동사나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면 부사겠죠. 그런데 앞뒤로 어떤 걸 수식하는 게 없다라고 하면 두 번째로 찾아야 되는 게 바로 보어인지를 봐야 돼요. 자, 다시 첫 번째 스텝에서는 수식하는지를 봤고 수식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게 보어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보어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보어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바로 목적격 보어와 주격 보어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목적어와 같은 건지 주어와 같은 건지 보기 위해서 목적어와 주어를 찾아야 됩니다. 목적어와 주어를 찾으려면 형용사와 부사 앞에 있는 동사에 집중해야 돼요. 왜?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고 동사 앞에 주어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보어인지를 보기 위해서 동사를 찾는다. 그런데 이 동사는 그냥 동사일 수도 있고 준동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준동사도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준동사나 동사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형용사와 부사 앞에 있는 준동사나 동사 사이에 목적어가 오겠죠. 목적어는 명사입니다, 보통. 그러면 이 목적어를 찾았으면 스텝 세 번째로 이 명사랑 뒤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가 같은 건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같은 상황인지, 즉 이퀄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스텝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명사가 없다 라고 하면 동사 앞에 주어가 있을 거예요. 이 주어도 명사겠죠. 그러면 스텝 네 번째는 이 주어와 뒤에 있는 형용사 부사가 같은지, 즉 이퀄이 성립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스텝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모두 보어인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즉, 목적어와 뒤에 있는 게 같은지, 목적격 보어인지, 주어와 뒤에 있는 게 같은지, 주격 보어인지를 찾는 과정인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거쳤을 때 만약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고 뒤에 어떤 게 올지 판단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목적어와 뒤에 것도 같지 않고 주어와 뒤에 것도 같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는 형용사와 부사 중에 뭘까요? 바로 부사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 보어가 아니라는 거니까. 첫 번째로 어떤 걸 수식하나 봤을 때 어떤 걸 수식하지 않아서 보어인지를 확인해 봤는데 보어도 아니에요. 보어도 아니고 명사를 수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부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게 해당하지 않으면 부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사는 뭘 수식해요? 동사를 수식하죠. 그래서 해석을 했을 때 동사를 수식하는 게 맞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100% 확신으로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다시 조금 더 쉽게 정리해보면 만약에 이퀄이 성립한다 라고 하면 형용사가 오는 거고요. 만약에 이퀄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부사가 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퀄이 성립한다, 이퀄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어떤 걸 말하는지 조금 모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퀄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를 설명드릴 건데 이퀄이 성립하면 제가 형용사랑 부사 중에 뭐라고 했죠? 바로 형용사가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유는 사실 형용사가 보어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퀄이 성립해서 형용사가 오면 문장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바로 명사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자, 이게 굉장히 문제를 풀 때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자, 예시 문장을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he made the kite free. 아까 본 문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free라는 형용사가 쓰였죠. 그러면 이퀄이 성립한다는 건 이 목적어 the kite와 같은 이퀄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 연이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가 그 연의 실을 끊었든 풀었든 해서 그 연을 자유롭게 만든 거예요. 그 연 자체가 자유롭게 만든 거니까 연의 상태가 자유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퀄이 성립한다고 말하는 건데 여기서 명사 중심이라는 건 made라는 동사가 여기 있죠. 그런데 형용사가 왔을 땐 이 made를 아예 없애고 해석을 해버려도 그 문장의 본질적인 의미는 담겨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연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made가 없다고 생각을 해도 이 문장의 핵심 포인트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에 반해서
만약에 equal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 부사가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부사가 오면 문장을 동사 중심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부사가 오면 동사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건 어떤 말인지 문장 예시를 가져와서 설명드릴 건데 자, 이 문장을 한번 볼게요. He made the kite freely. He made the kite freely라고 하면 freely가 지금 부사죠. 이 부사인데 동사 중심으로 해석하라고 하면 이 부사가 동사를 지금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동사예요. 그래서 the kite라는 명사가 없어도 이 문장의 핵심 포인트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가 자유롭게 그 연을 만든 거예요. 만들 때 이 연도 만들고 저 연도 만들고 연의 모양이나 형태를 자유롭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연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자유롭게.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용사냐 부사냐를 선택할 때 형용사가 오면 명사 중심으로 해석을 해본다. 부사가 오면 동사 중심으로 해석을 해본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둘 중에 선택하는 문제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나요? 네, 오늘은 이렇게 형용사와 부사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만 아시면 형용사, 부사 파트는 쉽게 풀리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형용사와 부사 문제를 풀 때도 해석을 정확히 해야 된다. 해석을 정확히 해서 문맥 파악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문맥 파악을 했을 때 명사와 뒤에 있는 게 연결이 된다 라고 하면 형용사를 넣어줘야 되고요. 동사와 뒤에 있는 게 연결이 된다 라고 하면 부사를 넣어줘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명사, 동사를 중심으로 형용사와 부사를 파악한다 라는 점을 오늘 기억하시면 오늘 수업의 핵심 내용을 잘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모두 마치겠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